이 누추한 곳에 오신 귀한 분, 버너님이십니다. 반짝반짝 하세요. 네, 여기 아닙니다. 지금 네. 마이클 잭슨의 옛날 팬, 요즘 팬, 오늘 이제 네. 만나면 그런 네, 건데요. 네. 모타운 25주년 무대인가? 아, 빌리진. 이게 워낙 마이클 잭슨의 무대 영상 좀 아이코닉하잖아요. 이야, 이야, 우와. 공통점이 지금 27번째 나온 거야, 지금. 역시 다르구나. 저는 사실 영화광 버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사를 까먹어서 한 말이. 진짜? 정말이에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요즘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이 정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 영화에 대해서 과연 가장 신선하고도 가장 깊게 재밌게 이야기해볼 그런 자리라면 누가 있어야 될까 저희가 엄청나게 고심을 했고요. 이분이 정말 최적이 아닐까 너무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오신 귀한 분, 버너님이십니다. 반짝반짝 하세요. 네, 여기 지금. 네, 전혀 누추하지 네. 않고요. 어제 너무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섭외 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네. 너무 기대되고 너무 떨렸죠. 아, 네, 그러셨어요? 왜냐면 평소에도 네. 파이아키아 유튜브를 너무 자주 봐서. 아, 정말요? 네, 정말요. 오늘 또 약간 빨간색 옷을 입고 네. 오셨는데 이게 살짝 좀 믿고 싶어요. 파이아키아를 또 이렇게 또 배려한 옷이라는 걸. 네, 맞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생각하고 네. 네, 맞습니다. 야,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너무 기쁜데요. 제가 사실은 관련해서 많은 것들 좀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뭘 찾아보셨어요? 네, 정말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서 보면 이렇게 빨간 안경 쓰시는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말하긴 뭐 민망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또 약간 장난삼아 버동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고. 네. 이게 저는 무슨 영광이에요? 저는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게 네. 제 팬들 사이에서 알려줘서. 많이 알려줘서. 근데 또 이제 영화계 평론가를 생각하면 이제 네. 이동진 님이 네. 제일 유명하시니까 네. 그렇게 별명으로 불러주는 것 같아요. 네, 빨간 안경 써보시니까 모습이 어떻던가요? 사람이 쓸 안경이 아니죠? 근데 좀 특이한 초이스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사람이? 그걸 계속 시그니처로 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덕에 확실히 그 캐릭터로 잡히신 것 같고.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 근데 그 이유랄 게 없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쵸, 하시는 그쵸. 분도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치밀함이 저한테는 없고 네. 그냥 뭐 신문사를 나오는 제가 원래 기자였었거든요. 네네네네. 예전에. 네네.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안경점에 가서 이 안경 한번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 왜 남자들이 착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직장까지 그만두는데 뭐 어때 하고 쓰게 된 게 지금 20년째 이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보라색 안경 쓰고 다녔으면 보라색 옷 입고 오셨을 텐데. 그랬을 수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또 먼저 질문 던지는 게스트는 또 저희 6년 만에 처음이고요.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서 네. 오늘 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버논 씨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후반부에 또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사실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또 모신 자리가 마이클 때문이니까 그쵸, 그쵸. 특별히 또 이 마련된 자리에서 이 영화 시사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영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는 특히 주인공 배우분의 그 소화력에 좀 제일 감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어쨌든 현역 K-팝 그룹의 멤버로서 네. 계속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많이 준비하고 그 무대도 섰지만 어쨌든 이분은 마이클 잭슨을 그 사람이 다시 돼서 퍼포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놀라울 정도로 좀 맞아요. 인상 깊었어요. 정말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마이클 잭슨의 옛날 팬, 네네네. 요즘 팬, 오늘 이제 네. 만나면 그런 네네네. 건데요. 네네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뭐 춤이든 노래든 이렇게 다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네네. 다른 사람이 하면 사실 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마침 네. 그 조카지 그쵸. 않나요? 조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닮았으니까 네. 이렇게 보이니까 좀 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예. 목소리 닮은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소리가 제일 닮았어요. 조카라는 진짜. 걸 생각하면 사실은 얼굴은 그렇게까지 안 닮았는데 네네네네. 오히려 오히려 목소리가 저는 마이클 잭슨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아무리 자팔 잭슨이지 않습니까? 자팔 저메인 잭슨, 잭슨의 맞아요. 아들, 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하고 함께 이 잭슨 5의 공동 메인 보컬, 멤버. 네, 자기 형이기도 한 네네네. 그 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유전자의 힘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카하고는 유전자가 25% 비슷하거든요. 같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유전자도 그렇게는 하겠으나 영화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멀리서 찍는데도 너무 마이클 잭슨처럼 보여서 신기했던. 네네네. 그럴 거 보실 때 어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만약에 한번 저런 거를 연기를 한다?
그런 네. 생각은 감이 안 해보죠.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진짜로. 네, 진짜 안 드세요? 네. 어릴 때는 네. 그냥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네. 나도 네. 저게 되고 싶다. 음.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클수록 그냥 네. 좀 더 팬의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여나 뭔가 이런 영화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근데 네. 그게 꼭 연기일 아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연기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으나 네. 자팔 잭슨이 그냥 연기도 너무 잘하죠. 근데 네네네. 춤과 노래에 특화되어서 또 잘하는 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무슨 서태지 전기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서태지 역을 맡는다거나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의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네. 이 자파르 잭슨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네. 부담감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름 아닌 마이클 잭슨을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와, 그거를 이겨내서 그렇게까지 소화했다는 점이 진짜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정도를 소화하면서 이렇게 롱숏으로 멀리서 잡는데도 몸 전체를 한동안 계속 몇 초 보여주는데도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장면 제일 좋으셨어요? 특별히 막 가슴 뛰는 장면 있잖아요. 무대할 때들이 제일 좀 가슴 뛰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을? 그 후반부에 네네. 춤추면서 노래한 그 뭐냐 네네. 모타운 25주년 무대인가? 빌리진. 그게 네. 워낙 마이클 잭슨의 유명하니까. 무대 영상 좀 아이코닉하잖아요. 네. 그 안무를 전날 밤 자기 집 주방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이제 전기에서 본 거예요. 마이클 잭슨 전기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자기가 직접 쓴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음날 마이클 모타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빌리진이 아니라 그냥 잭슨 5의 노래를 해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대박이다. 네, 잭슨 5 시절에 모타운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모타운 25주년이니까. 네네네네. 근데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을 하겠다고 우겼대요. 그러니까 안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빌리진 혹시 뮤직비디오 보셨죠? 맞죠? 예. 거기에는 문워크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문워크를 만들어서 음. 넣지도 않았어요. 뮤직비디오인데. 네네네. 근데 전날 혼자서 주방에서 안무를 짰대요, 자기가.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배운 문워크도 한번 집어넣어 봤대요. 그리고 다음날 춘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야, 진짜 이분이 난분은 난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게요.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이 또 놀랍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제일 유명한 무대, 제일 그쵸, 그쵸. 아이코닉한 무대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전 사실 마이클 잭슨을 그 노래와 그 무대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대박. 제대로 뭐 마이클 잭슨을 접하는 경로를 보신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생각하면 베스트이기도 할 것 그쵸. 같은데. 예. 그 장면에서 그럼 그 무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영화의 무대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실제 마이클 잭슨이 그런 춤을 추기도 했고 네. 거기서 뭐가 제일 그렇게 이렇게 놀랍거나 더군다나 이제 마이클 잭슨이 선배시잖아요. 마 선배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가장 놀라우셨어요? 마 선배 잘하죠. 네. 좀 치죠.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너무 사실 너무. 이분이 워낙에 아이콘이니까 네. 그렇게 너무나 완벽한 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진달까요? 예. 사람 같지 않아.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아직 현역 그 K-팝인으로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K-팝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 마이클 잭슨한테서 영향을 넘어서 사실 K-팝의 뿌리가 마이클 잭슨에 있다고 느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댄스 가수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좀 대중화시킨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K-팝에서 또 노래, 춤, 뭐 의상, 영상 이거를 그냥 하나의 컨셉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묶는 것도 그 장르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걸 좀 제일 먼저 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선 그냥 너무 좀 위인으로 느껴지죠, 진짜. 그렇죠. 너무 큰 거목이고 네. 진짜 마선배 맞아요,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제 그 음악인으로서의 공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이제 음악이 듣는 거였다면 네. 마이클 잭슨 이후에는 이제 보고 듣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덧대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뮤직비디오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쵸. 네. 그 점에서 정말 대단한데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K-팝의 뿌리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나 그렇다 보죠. 네. 실제로 세븐틴 무대에서 하는 안무 중에서도 어떤 거를 영향받은 거 있지? 제가 그 아주 나이스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거기 꼬만 춤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마이클 잭슨이 원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포함해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세븐틴 안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사실 연습생 때 Love Never Felt So Good
것이란 노래로 마지막 노래였죠. 네, 저희만의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네. 멤버 중에 디노라고 있는데 네. 얘가 저희 중에서 마이클 잭슨을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멤버거든요. 그 멤버를 주축으로 이 무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그냥 내내 그 마이클 잭슨의 영향이 계속 눈에 선하죠. 그건 뭐 노래 자체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네. 아주나이스도 저희 노래 중에서 좀 그 네, 영향이 있죠. 짙고. 그리고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른 그룹들에서도 그룹도 워낙 다. 많이 레퍼런스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또 세븐틴 히트곡 중에 락 위드 유 있지 않습니까? 락 그 마이클 잭슨도 락 위드 유가 있죠. 엄청난 네네. 히트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접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생각해봤는데 버논 씨하고는 접점이 더 많아요. 아 어떻게 있죠? 왜냐하면 잭슨스 그 형제들이 모두 남자가 7명이잖아요. 근데 잭슨스 중에 마이클 잭슨 동생도 잭슨스의 멤버로 나중에 활약했거든요. 랜디 잭슨이라고. 네네 그랬군요. 네네.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나이로 보면 밑에서 두 번째가 마이클 잭슨이에요. 버논은 세븐틴에서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12번째. 맞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진짜 보면 네, 완전 마선배라니까 오늘 너무 잘 나온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네요. 그쵸? 네네. 지금 마이클 잭슨과의 사실은 공통점을 제가 억지로 꼽아보려고 사실은 좀 뒷조사를 했는데 근데 진짜 억지로 꼽을 필요가 없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잘 나왔죠. 당연하죠. 아니 그건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네, 아니요. 자, 영화에서 이제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영화에서 저는 무슨 장면이 재밌었나 무대도 재밌었는데 무대 얘기도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네. 영화 이제 시작 도입부 장면을 보면 네네네.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제 88년도 런던 웸블리 구장 공연에서 하는 거 네네네네네네. 그게 이제 맨 앞부에서 잠깐 나오면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이클 잭슨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몸도 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올라가서 정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네네.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버논 씨는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일단 네. 그냥 10초 후에 본다. 이제 10초 후에 본다. 네. 10초 10초 후에 계단 올라가서 이제 네네네. 인사하고 시작해야 된다. 10초 후에 보면은 10초 전에 뭐 하세요? 뭐 하지? 10초 네. 전에? 네. 그냥 1분 전. 네. 그냥 이제 제가 걸어야 할 그 무대 바닥과 장치를 네. 좀 보고 그냥 안전한지 살피고 그거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무대에 서면은 네. 그때부터는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몰입해서 네, 그렇죠, 무념무상.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사실 그럴 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겠네요. 까먹을 수도 있고 네, 다음 그렇죠. 동작 뭐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거 자체를 생각하는 게 방해가 돼요. 그렇죠. 그냥 익힌 대로 그냥 해야 되는 좀 약간 머슬 메모리 같이. 그렇겠네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징크스 같은 건 없어요? 징크스? 예를 들면 무대 올라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손팔톱을 일주일 동안 안 깎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네. 징크스라기보다는 일단 네. 그냥 스트레칭 스트레칭.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한 소리네요. 말 그대로 무대를 위해서 온몸을 만드는데 그냥 전력 투구하는 거잖아. 이상한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뭐 이상한 건 전혀 없죠. 그냥 오. 이제 저희가 완전 더운 혹은 추운 네. 그런 환경에서도 무대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좀 그래도 비슷한 컨디션을 그렇겠네요. 만들려면 어느 정도 뭐 긴장, 이 텐션감도 좀 느껴지고 열도 좀 올려야 되고 약간. 네. 동작 자체가 아예 어려운 동작이 있잖아요. 예를 그런 들면 거 춤선 있죠.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빌리진 공연 말씀하셨는데 그 공연 책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마이클 잭슨은 공연 끝내 그렇게 멋진 세 개의 공연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 공연 망쳤다고 자책했대요. 저거 봤어요. 네. 그래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공연 중에 이렇게 끝발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살짝 짧았다고. 저 오래 보셨군요. 유지했어야 네. 되는데.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공연을 하고도 이런 식으로 이 춤출 때의 동작 같은 것은 네네. 그 자체가 어려운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실수를 한다거나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의도만큼 구현이 완벽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모두가 그거를 그냥 베스트 무대로 꼽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사실 동작 자체의 완벽함보다는 아. 좀 더 그냥 큰 그림이 더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네. 실수를 그래도 종종 하지만 실수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고 그냥 매사에 좀 몰입
하고 그냥 좀 정말 진심으로 즐기는데 네. 더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세븐틴은 진짜 칼군무로 유명하고 멤버들 간에 또 이제 사이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또 멤버 수도 많잖아요. 멤버수 많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네네. 뭐 동선이 엉킨다거나 네네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종종 있죠. 당황하지 않나요? 당황 그런 단계가 아니군요. 아니요. 네. 그렇다기보단 당황을 해도 그걸 티를 안 내는 게 사실 그 기본 무대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 당황을 해서 그 순간을 모두가 더 재밌어하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이 기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인간미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오히려 그렇게 사실 예정에 없던 일이 일어남으로써 네. 그게 모두한테 뭔가 되게 좀 재미 요소로 작용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모두의 그 텐션이 올라가서 전체 무대의 텐션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뭘 광고하면 될까요?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 비다이렉트 샵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쉽네요. 그죠? 비다이렉트 삽. 삽 아니고요. 샵입니다. 삽. SHOP 삽. 샵이요. 샵. 비다이렉트 삽. 홍철님 샵. 하고 있잖아. 비다이렉트 삽.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루의 스케일이 다르다. 비다이렉트 샵.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특히 이제 전반부에 뭐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전체가 사실상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의 성장 영화 같은 면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영화에서 가장 큰 갈등이 아버지와의 갈등이고 그쵸, 그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강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혼자 서면서 끝나잖아요. 네네네. 이런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활동을 어려서부터 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사셨던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영화에서처럼 마이클 잭슨이 이제 부모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특히 아버지와의. 네네네. 집에서는 어떠셨나요? 어려서부터 활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는 두 분도 예술가시라고. 맞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그림 그리시는데 네. 제가 이 길을 걷는데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부터요? 네, 어.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두셨잖아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자퇴하는 것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먼저 부모님께 제안을 해줬는데 사실 그거를 또 그거대로 그렇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저로서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긴 해요. 음. 왜냐면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근데 그쵸. 그 정도로 되게 좀 저를 믿으셨나 봐요. 네. 집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한솔이라고? 어떻게 한솔아 이렇게? 보통은 그냥 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 분이셔서 네네. 한국말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집안에선 보통 영어를 쓰는데 영어로 이제 한 이렇게 부르고.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관련돼서 부모님 사진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아버님하고 굉장히 닮으셨어요. 네. 그리고 네. 아버님은 딱 보기에도 이렇게 약간 요즘 모습도 약간 예술가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멋지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되게 측면에서도. 장발의 머리를 우수하시고 계세요. 20대 시절에 굉장하시던데요. 네네. 네. 이번에 자파라 잭슨도 이 피에서 사실 온 부분이 있을 텐데. 네네네. 버논 씨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간의 박치시고 박치. 박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좀 몸치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서 야, 이게 두 가지가 잘못 섞였으면 정말 못하는 건데. 그렇죠. 네. 최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유전조합의 최상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신. 다행히. 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런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에서는 많이 묘사가 안 되지만 네네네. 더군다나 형제들끼리면 그룹 멤버들끼리 또 네네네네. 또 알게 모르게 네네네. 또 누가 더 잘 나가니 혹은 네네네. 또 같이 또 합숙 생활하면 또 서로 약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영화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븐틴 경우는 제가 그룹 어때?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일단 멤버 사이가 너무 좋다는 얘기하고 네네네. 최고의 뭐 아이돌 밴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재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까지 했고 한 명의 그룹의 멤버 이탈도 없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 아닌가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네, 좀 유례 없는 경우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좀 싸우기도 하죠. 자주 싸우죠. 이렇게 하면 또 안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얘기하시네. 네. 근데 그건 사실 뭐 숨길 게 없는 게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럼요. 지내면 사실 부대끼는데. 그렇죠. 그냥 이미 가족이거든요. 뭐 아. 싸워도 가족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이 영화에 아버지와의 갈등도 많이 나오지만 그 네. 형제 간의 갈등도 되게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쵸. 딱 그 시기를 다루는 영화니까. 맞아요. 근데 잘 안 나오죠. 네.
영화가 이제 갈등을 한두 가지로 이렇게 축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춤 장면, 노래 장면 이런 걸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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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제간의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우가 자팔 잭슨의 아버지가 저메인 잭슨이고 네네네네. 저메인 잭슨은 마이클 잭슨과 함께 잭슨 5의 투탑이었고 네네네. 그럼 당연히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나중에 솔로로 나왔을 때도 마이클 잭슨을 제외하면 남자 형제 중에 유일하게 인기 있는 사람이 저메인 잭슨이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럴 정도에서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있을 텐데 네. 아들이 일단 됐다는 거 그런 거에서 그러게요. 저메인 잭슨과의 어떤 좀 약간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저도 그런 보이 그룹의 멤버로서 그런 깊은 맞아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어. 궁금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약간 생략이 약간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미화되어 있죠. 예. 이 잭슨 5에서 나중에 이제 CBS라는 저희 레이블로 옮길 때 잭슨스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원래 모타운에서 잭슨 5라서 이름을 못 쓰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옮길 때 한 사람만 못 가잖아요. 네네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특히 저메인 잭슨인데 왜 못 간지 아세요? 왜 저메인 잭슨만 혼자서 모타운에 남았는지. 그게 어떻게 됐었죠? 그게? 왜냐하면 네. 모타운 사장 사위가 됐거든요. 저메인 잭슨이 모타운 사장인 베리 고디 주니어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통째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굉장히 멋진 것들도 있고 네.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갈등으로 사실은 모타운을 벗어나서 마이클 잭슨이 단순히 형제로부터 내가 인기 제일 있으니까 내가 다 뭐 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악적으로 내가 서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모타운에서 나와서 CBS를 간 이유도 모타운에서는 작사 작곡을 안 시켰거든요. 너희는 어린데 작사 작곡까지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얘네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옮긴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음악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또 여쭤보면 그 힙합 팀이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네. 힙합 팀이지만 원래 보컬로 발탁이 되셨다고 하고 춤도 너무 잘 추신다고 하고 거기다가 작사 작곡도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클 잭슨과 공통점이 지금 27번째 나온 거야 지금. 아 근데 지금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아니 왜 그러세요? 네. 바로 그 점에서 그러니까 네. 영화 속에서 이 작사 작곡을 하면서 본인이 하는 장면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비트잇 관련해서 비릿 미리 타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할 때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갱단끼리 살인사건 보고 나서 네. 아이디어로서 작사를 하고 음악하고 그걸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만들잖아요. 저는 그 시퀀스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지만 저걸 네. 저렇게 영화에서 재현하는구나 이런 느낌. 네네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작사를 할 때도 있고 네. 혼자서 밤에 그럼 혼자 할 거 아니겠어요? 글 혼자 할 쓰는 때도 거? 있고 같이 할 때도 많고. 있고 네네네. 작곡도 하고 그걸 안무를 만들기도 하고 댄서들하고 같이 저기 합을 맞추기도 하고 또 뮤직비디오도 찍잖아요. 네네네. 이 전 과정을 이렇게 딱 보면 네. 전 과정에 다 참여하는 분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거나 가장 어렵게 느껴지세요? 가장 재밌는 거는 네네. 진짜 그냥 그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네. 제작 과정과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상상? 그 기대감, 상상?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약간 좀 허무함까지 허무한 느껴진달까요? 왜냐면 이제 끝난 거니까 이거에 그쵸, 대해서는. 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또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네. 걸 또 준비하고 그냥 계속 그거의 반복인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이클 잭슨 같은 분은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진짜 주체를 못하는 마음에 표현을 해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좀 동경스럽죠. 뮤지션으로서 마이클 잭슨이 영화에서 묘사된 것 중에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 있었다거나 인상적이었던. 인상적인 거. 저걸 저렇게 했구나 뭐 이런 거. 그 네. 이제 녹음할 때 이거를 주체 못하는. 까딱까딱. 네. 저도 끼를 주체 못하고. 실제로 들었던 피드백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마이크에서 다른 소리가 들어가니까 저 혼자 막 이 몸짓이 계속 막 옷 쓸리는 야.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제지 받은 적 있어요? 네, 많죠. 28번째예요 지금. 네. 야, 또 올해 28살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공통점이. 되게 점을 잘 연결하시네요. 네, 잘 연결하면 네. 빨간색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사 작곡하는 장면들도 지금 조금 전에 그 녹음할 때 네네. 그런 디테일들도 말씀하셨고요. 이 춤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영화 속에서 이제 사실 마이클 잭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워크 같은 춤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거 린댄스도 있고요. 네, 이 그쵸, 춤도 그쵸.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이클 잭슨의 춤 하면 어떤? 가장 음. 먼저 너무 떠오르는 건 많지만. 그냥 포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실제 무대들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하시고 네. 포스터들이나 뭐 다른 네. 사진들에서도 그게 좀 가장 아이코닉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각을 살리는 춤이 일찍이 말씀하신 그런 군무의 네. 좀 제일 중요 요소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가장 좀 먼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예. 마이클 잭슨은 여기서는 이제 특히 후반부에서는 동무잖아요. 혼자 추잖아요. 그렇죠. 혼자 출 때까 지금 말하자면 어떤 춤선 뭐 이런 거 말씀하신 뭐 건가요? 그렇죠. 춤선과 이제 말 그대로 포징 막 착 이러고 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만히 그냥 정적으로 맞아요. 있고 막 아니 콘서트에서 막 2분 동안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막 그러니까요. 열광시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벌써 몸 동작이 29번째가 나오려고 해서 저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춤을요. 예, 이게 너무 사실 뻔뻔한 얘기인데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게 너무 오늘 진짜 아이코닉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님의 부탁이라면. 우와! 네. 아니 근데 야,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사실 없어서. 없어.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잠깐 마이클 잭슨 동작 중에 아무거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야, 우와, 문어크 야, 저게 더 신기해. 네, 그 스링단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네. 너무 부끄럽다. 야, 이거 진짜 저희가 음악도 안 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멋지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디 근데- 나와서 마이클 잭슨 춤을 처음 춰봐요. 약간 아예 생각도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춤추시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문호크도 대단했지만 그 돌리는 그 뭐라고 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게 너무 멋있던데. 그것도 이제 그 문어크를 예. 응용한 아. 동작인 거죠. 네. 나랑은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하면서 봤습니다. 아닙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번 그 인터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거의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자,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또 영화에 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룹으로 이제 초반에 활동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스릴러로 워낙 인기가 있은 다음에도 아, 그 네네네. 빅토리 투어로 잭슨스로 또 하잖아요. 네네. 그 양쪽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혼자 하실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많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네. 스케줄도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혼자일 때랑 동료들하고 같이 할 때 멤버들이랑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다르신가요? 혼자 할 때는 네. 정말 훨씬 좀 평온하죠. 혼자 할 때 오히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네. 13명이서 있으면 네. 일단은 시끄러워요. 일단은 사람 수가 워낙 그렇겠죠. 많으니까. 네. 네. 대신 그 혼자 할 때는 좀 네. 더 그 부담감이 있죠. 음. 개인으로서 이제 더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단체로 있으면은 네. 의지가 훨씬 많이 되죠. 서로한테. 네. 이제 그냥 한마디만 해도 이제 뭘 13명이서 한마디씩만 해도 13마디가 되고 이제 그러네요.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성향과 케미도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이돌의 삶이 어떤 건지 사실은 상상만 하게 되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데뷔 연도를 따지게 되면 17살 때 데뷔하셨 만 17살이었습니다. 그쵸? 네네네. 17살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린 나이인데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또 연습생 기간이 또 몇 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반적인 한국 그 사람의 삶을 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12명의 너무 절친한 친구들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친하게 되는 친구라든 이런 게 없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좀 외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 친구도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동물들 굉장히 음. 키우는데 심지어는 무슨 라마를 키워서 LA에 산책시키잖아 라마를. 네. 이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네.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경험 못한 걸 경험하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특히 네, 10대 네. 시절에. 네. 영화에 또 이제 마이클 잭슨이 그러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 이제 제가 겪은 거에 몇 배나 더 심하게 겪은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은.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스타덤을 갖고 있었고 네. 그거는 진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나름의 그런 고충과 외로움이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 정말 네, 힘들었겠구나. 좀 마음이 좀 아팠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예. 본인은 그러면 10대 시절에 뭐가 그런 일반적인 삶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근데 사실 네.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네.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또래 친구들과 약간 좀 공감대가 다르다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 그러니까 네. 그 4차원? 약간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런 남들이 얘기를 봤을 때는 그 동료들이 많이 약간 장난 삼아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죠. 동료들도 그렇게 네. 많이 얘기하고 네. 근데 이제 또 멤버들만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제가 확실히 좀 네. 잘 못 섞이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스스로 느꼈을 때는 그냥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 영어만 쓰는 그런 policy가 있었는데 네. 이제 밖에 거기에는 나오면. TV 볼 때나 네. 뭔가 물론 매체를 볼 때도 네. 다 영어 위주로만 보게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밖에서는 맨날 한국어만 하니까 한국에서 최소한 하는데도. 집안에서라도 네. 영어 까먹지 않게 하려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즐기는 팝컬처와 제 또래 친구들이 즐기는 그런 뭐 한국의 팝컬처랑 너무 다르니까 네. 이제 공감대가 안 맞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도 그런 차이를 느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습생 생활과 이제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자퇴를 하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네. 그 멤버들하고만 고립이 돼 있었으니까 제가 겪는 사회가 이제 거기밖에 없었던 네. 거니까 데뷔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좀 막연하게 들고 그래서 데뷔하고는 오히려 좀 그런 일반인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전 개인적으로 좀 해소가 많이 됐다고 느껴요. 다행히. 영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실제로 마이클 잭슨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영화가 마이클을 보는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피터팬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소년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동물들도 좋아하고 네. 팬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네.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뭐 동물도 키우시잖아요. 고양이 집사 아니신가요? 아, 네. 그 재즈 아빠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즈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키우시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지금 현재는 그 동물을 키우는 건 네, 아니시죠? 제가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고양이를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어릴 네. 때부터 집에서 또 키우기도 했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약간 동의합니다. 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사실 이제 영화의 장면들을 얘기했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어떤 그런 선배이자 희대의 아이콘 생각할 때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요? 진짜 꼽기 어렵다. 아까 빌리진은 얘기하셨고. 빌리진 빼고 네. 배드. 그래요? 배드. 영화를 보면서 네,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이었잖아요. 그게 좀 제일 좀 신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영화의 피날레이기도 하고. 네. 저도 배드 나올 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스릴러 나올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 지상에 안 계셨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문워크가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영화도 문워크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문워크를 하는데 우리는 안 되죠. 아까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대걸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미끄럽게 만들고 대걸레 타고 다니면서 문워크 그건 그냥 했었거든요. 슬라이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억까지 나는데 네. 그러다가 사실 스릴러 앨범도 훌륭하잖아요. 너무 네. 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단일 네. 앨범이고. 네네네. 근데 그 다음 나온 배드 앨범도 진짜 저는 너무 훌륭한 것 같거든요. 이 춤 이것도 이제 스무드 크리미널 때 나오는 춤인데 네네네. 그 노래도 좋죠. 뭐 너리 다이애나도 좋죠. 뭐 배드 앨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네네. 배드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배드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특유의 그 연기와 약간 네. 그 목소리 연출. 되게 아차 이런 거 있잖아요. Your body is mine. 약간 그 역시 다르구나. 뭔가 달라. 그냥 달라. 네. 아무튼 그게 네. 너무 좀 멋있게 느껴져요. 네. 간질간질하게. 그거 따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추임새 넣고 뭐 이런 거를 전 못 따라죠. 네. 따라 하시던데? 아니 그건 그냥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영화 마이클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네. 어쨌건 영화 마이클을 다 보고 나서 아까 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고 했을 때 자팔 잭슨의 그 뛰어난 소화력을 얘기하셨고 네. 영화에 보면서 그래도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가 아쉬우셨어요? 일찍 얘기했던 그런 네네.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의 사생활의 딥컷 그것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그 일화들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외에 맞아요. 더 깊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그 마이클 잭슨과 좀 관련이 깊었던 사람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아니면 좀 더 그 제작기를 좀 더 깊게 보여준다든지 뭔가 그런 백스토리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영화 평론가지만 저도 비슷하게 본 측면이 있고 사실은 네. 마이클 잭슨에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실제로 다 보여준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좀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엔 여기 나온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영화 캐릭터로 보았을 때 입체감이 너무 없다고 그럴까? 저도 그걸 그렇죠. 느꼈습니다. 네. 무슨 뼈와 살이 있는 인간 같지 않고 네. 그냥 팝 아이콘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을 미화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뭐 캐릭터라이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영화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사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영화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입체감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정말 크게 공감해요. 왜냐면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같은 거야. 직업을 네네네.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개인적인 고충들이 그래서 더더욱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것은 뭐 이제 향후에 또 다른 작품 같은 걸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마이클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 너무 잘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영화광 번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네네. 사실은 아이돌 그룹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끼워서 계속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 달라지는 거 보이죠? 네. 갑자기 딱 이렇게. 네.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또 약간 강세 잡고. 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아, 네.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는 네. 매트릭스를 꼽을 수밖에 없을 매트릭스.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기억하는 첫 최영화기도 하고 매트릭스 나왔을 때 한 살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부모님께서 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이게 멋있어서 좋았죠. 이제 그런 스타일적인 측면이나 그냥 그런 액션 시퀀스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네. 클수록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내리는 선택들과 제가 사는 게 뭔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흐름을 그런 흐름에 그냥 휩쓸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네. 근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영화가 되게 많이 떠오르고 아, 내가 매트릭스 속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은 착각. 그쵸? 꼭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네, 뭐 얼마나 그거랑 네. 현실이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선택이라는 게 허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매트릭스 생각이 많이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좀 중시하고 오. 그래서 매트릭스를 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영화 있습니까? 뭐 재밌다. 뭐 찌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매트릭스 얘기하셨고. 저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좋아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또 매트릭스에다가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이 균형 맞춰주는 또 이 센스. 야, 이거 진짜 굉장한 건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그거는 네.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또 어머니께서 플로리다 출신이시거든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냥 딱 제 어머니가 자라실 동네. 때니까 어린 주인공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그냥 그 어린 주인공들이 그냥 자기였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시절의 플로리다가 되게 잘 담겨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냥 영화가 너무 아련하고 좀 마음 아프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아역들의 연기 너무 잘하죠.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큐 같아요, 약간.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좀 리얼해서 몰입이 너무 잘 되고. 아, 그리고 그 끝날 때 그 주인공이 친구한테 가서 그 문 앞에서 엄청 울면서. 그때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거기 뭐 심지어는 클로즈업으로 단독샷을 잡는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연기 너무 잘해, 거기서.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대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면서 엄청 우는데 그게 대사가 아니라 대사를 까먹어서 한 말이에요. 진짜? 정말이에요?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면서 우는데 그 대사를 까먹어서 한 말이었는데 정말이에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야, 영화 평론가를 가르치시네요. 아, 그래서 그냥 몰랐어요.
장면을 또 그렇게 너무 잘 쓴 션 베이커도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냥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그 아역들의 그런 실감나는 모습을 이렇게 잘 연출해낸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네. 네. 지금 두 영화 얘기하셨는데 서로 다른 이유로 참 둘 다 좋은 영화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극장도 가세요? 극장도 갑니다. 아, 극장 가면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약간 관람에 방해받진 않으세요? 가장 최근에 갔을 때는 많이 알아봤어요. 뭐 보셨어요? 영화? 델마와 루이스 봤습니다. 아, 재개봉? 네, 네. 그 최근에 제가 무비랜드에서 네. 영화를 약간 좀 골라서 상영하게 됐는데 네. 그중 아. 하나가 델마와 루이스였거든요. 아, 무비랜드에서 약간 큐레이션 같은 그쵸, 걸로 그쵸. 참여하신 네. 거죠.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제 큐레이션이니까 제 네. 팬들도 많이 왔는데 어, 상영관 안에 진짜 저와 팬들밖에 없었어요. 또 무비랜드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같이 와, 관람했죠. 진짜 분위기. 거기 오신 분들은 무슨 복이래요? 어떻게 뭐 추첨으로 오시나요? 어떻게? 아 그냥 그 예매로 오는 걸 거예요. 네. 예매를 어떻게 하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영화를 보는 거는 아무도 몰랐는데 네. 모두에게 좀 재밌는 그런 아, 에피소드가 됐죠. 서프라이즈가 됐군요.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어. 제 팬들과 함께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델마 루이스에서는 어떤 장면 좋아하세요? 이번에 또 다시 보셨다니까. 저 좋아하는 장면은 네. 트럭 폭발시킬 때? 아, 거의 끝날 때 지금 스포일러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거 무슨 트럭인 줄 알고 스포일러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무슨 트럭인 줄 알고. 그렇지. 그리고 네. 30년 동안 안 보신 거면 안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그 네. 전체 내용의 뭐 대단한 스포까지는 아닌 것 같긴 아니지만 하고, 예. 그 아무튼 속 시원하죠. 그냥 속 시원해요. 네. 예. 그냥 그런 좀 속 시원해지는 장면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엔딩도 너무 아, 예. 그 정지 화면으로 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네네. 너무 속 시원하면서도 너무 좀 마음 슬프고, 아프기도 예.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영화에 대한 질문 뭐 한없이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 요즘 인터뷰어로도 활약하시잖아요. 심지어 가끔 네. 심지어 버카프리오가 디카프리오를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그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너 진짜 떨렸어요. 어, 진짜로. 네. 그리고 새삼 그 이동진님 같은 인터뷰어들이 너무 대단하게 저도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걸 네. 모를 수가 있나요? 너무 네. 그 인터뷰 수준이 너무 좋으신데 네. 심지어 시간이 정해져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제일 몇 분? 30분? 아니요. 저 한 20분? 15분? 아, 진짜요? 20분? 20분이었나? 예. 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네. 진짜 할 질문과 할 말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 찾아봤는데 너무 잘하시던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 같은 것도 본인이 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터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네. 제가 먼저 가서 네. 기자님들과 계속 좀 상의하면서 정했어요. 같이 만들었군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진짜로 정해진 시간 안에 못하면 끝나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네. 진짜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에 인터뷰 해보니까 어떤가요? 또 미션 임파서블 때도 하셨고 네. 어쨌건 이렇게 직접 만나기도 하고 화상으로도 하고 네네네. 어떤 배우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직접 이렇게 또 아무래도 네. 전 디카프리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님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인상적이셨어요?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지 않은 배우는 없었지만 뭔가 특히 그분께 네. 이 영화를 정말 진심으로 좀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그냥 그런 제 질문들에 대한 그 답변들의 그 성의 네.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인상 깊었고.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게 그렇죠. 대단한 거군요. 그러고 근데 단순히 뭔가 그 답변들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모범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뭔가 되게 자기의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특히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연으로서 특히. 예. 예전에 디카프리오에 관해서 인터뷰한 거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게 얘기하시니까 데니 보일이란 감독 있잖아요. 뭐 트레인스포팅하고 28일로 만들었던 네네네네네. 그 사람이 이제 그 태국의 한 섬에서 디카프리오가 영화 찍었었거든요. 더 비치라는 영화, 네, 해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화를 찍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디카프리오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탑스타 중에 탑스타였거든요. 근데 이 디카프리오랑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실한 지독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인지를 자기가 처음 알았다. 정말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뭐 최고의 탑스타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거장들하고 다 찍잖아요. 근데 저렇게 찍으려면 사실 성격도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스타라고 할지라도
그 배우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타란티노, 뭐 스필버그, 무슨 뭐 크리스토퍼 놀란, 뭐 어마어마한 현대 가장 유명한 스타 감독들하고 다 찍잖아요. 네네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도 하죠. 네. 그렇게나 자기 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임할 수 있는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건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전 이동진님께도 저는 이제 아무도 안 봐서 이제 뽀록이 안 나는 거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분야든 네. 한 10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쇼 비즈니스계에서의 어떤 다양한 뭐 마케팅과 뭐 이런 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궁금했어요.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어도 네. 저는 어차피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갈수록 숨기기 어려워지죠. 어렵다. 확실히. 근데도 그래도 끝까지 무언가를 숨기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있군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좀 솔직 담백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이지도 못하고 티가 나실 것 같아요. 네, 네. 전 제가 느끼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일을 좀 건강하게 하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답을 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영화에 관한 이야기, 음악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마이클을 놓고 함께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으나 네. 나머지 이야기들도 너무 솔직하고 재밌게 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어떠셨어요? 큰 문제 걸리시는 거 없으시죠? 아, 저 춤추는 거 말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걸 쇼츠로 5개 만들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네. 또 다른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그냥 안경을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건 내가 오리지널이지.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던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